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큐입니다. 지난번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여드렸던 그 녀석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패드 7세대입니다. 자, 갑자기 웬 뜬금포로 아이패드 7세대냐,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도 이 녀석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녀석을 보고 와, 이런 걸 아직 만들어내네, 이런 변화가 없는 걸 만든다고? 라고 하면서 그때 키노트 행사 때 무시하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걸 가져오게 된 건 여러 가지 심리형의 변화가 있기는 해요. 일단은 자, 원점으로 가서 아이패드 구매에 있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뭘까요? 일단은 금액적인 부담감이고, 금액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얼마큼 생산성을 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합적인 결론으로서 돈을 투자한 만큼 생산성을 만들지 못하면 돈 낭비가 아닌가, 컨텐츠 소비용,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보는 그런 용도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딱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어딨냐,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프로답게 사용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괴리감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최소 사양으로 최소 금액으로 아이패드를 한번 세팅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요렇게 한번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 가성비 대비, 가격 대비, 금액 투자 대비 엄청나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를 사고 부수 기재들을 사가지고 효율을 좀 높여보자, 이런 컨셉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패드 7세대는 뭐를 떠나서 가격이 가장 저렴해요. 시작이 44만 9천 원부터입니다. 오픈마켓이나 뭐 학생 할인 이런 걸 받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만 원 초반대에 32기가 모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내가 32기가를 총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맞는가, 실제 사용 범위가 32기가보다 훨씬 많지 않은가라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용량 상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딨냐, 보이시죠? 23.8기가 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2기가도 충분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용량을 보실 때 하나 더 팁은, 넷플릭스나 카카오톡이나 용량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용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타이트하게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나한테 적절한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32기가는 34만 9천 원이지만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128기가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패드 에어 64기가와 매우 가격이 흡사하게 됩니다. 몇만 원 차이가 안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역시나 32기가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128기가를 샀다가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저 같으면 아이패드 3세대 62만 9천 원짜리를 살 것 같아요. 슉슉. 자, 색상은 저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중에 역시 실버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뭐 미니부터 프로까지 전부 다 저는 실버를 계속 쭉 구매하고 있는데요.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짜잔, 아이패드 7세대 실버 색상입니다. 아우, 영롱하다. 구성품도 한번 쓱 보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타입 A to 라이트닝 A, 요즘에는 타입 C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죠. 이거는 당연히 구형이고, 여전히 이제 요 10W 충전기, 12W도 아니고 10W 충전기를 넣어줬습니다. 포장은 또 예쁘게 되어 있네. 이어폰 잭이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 7세대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성비, 에어팟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후면에 요거는 8메가픽셀 카메라입니다. 이 8메가픽셀 전면 카메라도 요즘에, 자, 라미네이팅이란 뭐냐면 이 외부에 있는 LCD와 건유리 사이를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기감을 할 때 통통 이런 느낌이 나지 않게 탁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지금 살짝 이렇게 힘을 줘보면 약간 붕 떠있다라는 느낌은 어느 정도 들기는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좀 강화율이 두꺼운 거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종이 질감 필름이라든지 어떤 펜의 변화로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 1세대 그 10만 원이 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 녀석을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짜플 펜슬이라고도 불리는 대륙의 실수. 인터넷에서 구매하니까 2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고, 요즘에 또 블랙 색상이 새로 나왔다 해서 블랙 색상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걸 가져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애플 펜슬 1세대를 미니에서 사용하면서 간헐적으로 페어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꽁무니를 열고 라이트닝 포트랑 이렇게 페어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자체 페어링 기능이 있는데다가 충전 같은 경우도 여기에 USB Type-C로 타입C 맞지? 타입C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사용 편의성 면에서 기존 애플 펜슬 1보다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왔고 이미 호평이 너무 나 있잖아요. 보이시죠? 얘가 이게 막 페어링을 할 게 없네요. 애플 펜슬 진짜 편하다. 여기 파란불만 들어오면 온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면 온 되는 형식인데 너무 편한데? 스펙 리뷰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램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칩셋은 A10 칩셋을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애플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램을 정확히 몇 메가를 썼는지 항상 우리가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폰 11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뭐 6기가 램을 썼니 8기가 램을 썼니 그런 말이 있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장쪽의 발전이죠. 3GB의 램이 탑재됐습니다. 사실 2기가나 3기가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 하겠지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멀티 작업을 해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에서 느꼈던 엄청난 장점 중 하나도 뭐 워드 작업을 하다가 메일 작업을 하다가 내려놔도 그게 며칠 동안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의 웬만하면 꺼지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램과 iOS의 엄청난 효율성 덕분인데 엄청난 헤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는 아니지만서도 램이 1기가 추가됐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보급형 아이패드 7세대를 살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준비를 같이 해봤고요. 이제 케이스와 강화 유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많은 옵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ESR 케이스를 몇 가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가성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비싼 걸 어차피 제가 선택하지 않을 거라서 아이패드 7세대 10.2인치용 심플리시티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거 3만원이 좀 넘는데 되게 예쁜 케이스인데 색깔이 시커멓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이 녀석 같은 경우도 가격만 저렴했으면 가격만 저렴했으면 좋았던 게 여기 펜 홀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짜플 펜슬이든 뭐든 가져 다닐 수 있고 약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어디 회의 들어가는 거 같잖아요. 이거 약간 모나미 볼펜이고 이거 상표 말해도 되나?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스마트 커버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이 접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구조가 요렇게 접힙니다. 요렇게 스탠드를 하면 이게 합판은 그대로 있고 내가 요렇게 혹은 요런 각도로 움직이는 거. 각도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뭐 이렇게 놔도 되긴 되네요. 어쨌든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리바운드 케이스인데 한 개는 애플 펜슬 내장형이고 하나는 애플 펜슬 내장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내장형 제품부터 볼게요. 색상도 회색, 남색, 검은색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애플 펜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높은 각도로도 세울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 버튼 잘 누르고요. 약간 애플 로고도 살짝 보여주는 이런 센스. 마찬가지로 각도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훨씬 아까 애플 수납형 케이스보다는 얇고 가벼운 느낌. 현재 홈페이지에서 가장 세일을 많이 하는 거는 바로 이 케이스인 10.2인치 스마트 커버 케이스 기본형 케이스입니다. 어두운 색깔만 보다가 이렇게 밝은 색깔 보니까 또 나쁘지 않아요. 예쁘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리바운드 케이스와 다르게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약간 무광 처리 때문에 매우 강하고요. ESR 로고도 있고 색깔 자체는 괜찮네. 그리고 이거 TPU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금형으로 입체적인 이렇게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느낌. 요게 훨씬 뒷면에 애플로가 잘 보이네. 예쁘기는 요게 제일 예쁘네요. 진짜 가성비적으로도 괜찮고 버튼 잘 눌리고 하단 잘 마감되어 있고 자 이렇게 3단계로.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뒷면이 약간 매트한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모서리 부분은 또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에 그립을 했을 때 엄지가 안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립을 했을 때 그래서 좀 좋아요. 이 케이스 마음에 듭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10,000원 미만의 이런 펜슬 홀더를 설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저렴한 케이스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따로 펜을 들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ESR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구매하면서 강화 유리를 구매하면 또 디스카운트가 되더라고요. 왜 그럼 종이 질감 필름을 가져오지 않고 이 강화 유리를 가지고 왔냐? 요 짜플 펜슬의 펜촉 자체가 생각보다 뭔가 스크래치를 많이 낸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필름 없는 아이패드를 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고, 뭐 종이 질감 필름이라든지 거친 필름을 쓰더라도 흔적이 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차라리 두꺼운 강화 유리를 사용하라. 왜냐하면 이 펜촉 자체는 이미 연필의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뭐 애플 펜슬을 좀 더 예전에 쓰던 애플 펜슬의 뭐 느낌을 개량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예 두꺼운 강화 유리를 쓰는 게 아이패드 보호에 좋다고 해서 요거는 강화 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짜플 펜슬의 문제처럼 제가 이게 종이 질감 필름에 보이시죠? 이렇게 썼더니 와, 이 자국이 생기긴 하는군요. 지워지긴 하는데 흔적이 남기는 합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이 보이시죠? 약간 쳤을 때 통통통통 거리는 이런 이유가 이게 라미네이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통통거리는 게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아이패드 약간 종특 같기도 해요. 근데 7세대가 조금 더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약간 퉁퉁 이런 소리는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패드 가장 저렴한 거, 그리고 짜플 펜슬 요거에서 돈을 많이 아꼈죠. 그다음에 가장 저렴하게 할인되는 케이스와 그리고 좀 강화 필름 요거 세트로 구매하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가성비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뭐 줄긋기라든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그램 정도를 그리는 뭐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런 느낌요. 요런 느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와우, 진짜 물건이다. 여기 한번 터치만 딱 하면은 꺼지고 한번 터치만 하면 켜져요. 와, 이거 너무 편하잖아. 애플 펜슬 1세대보다 이게 훨씬 나은데? 그리고 이거 펜촉에 의해서 자국이 생긴다는데 역시 제 생각대로 강화 유리를 썼더니 지금 뭐 딱히 흔적이 보이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보시면 그쵸, 뭐 흠집이 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는 해요. 확실히 짜플 펜슬에 대한 책은 강화 유리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아쉬운 게 이렇게 트루톤이 빠졌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는 들어있는 건데 LCD는 정말 괜찮아요. 퀄리티가 진짜 괜찮은데 거기다가 주변 색감이랑 맞춰서 해준다면 뭔가 작업을 하거나 눈을 피로하게 하는 거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그 기능을 쓰라고 추천드리는 편인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출시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램 3기가가 얼마나 괜찮은지 조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 아이패드 프로랑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가라지밴드 그리고 키노트, 넘버스, 페이지, 뭐 아이무비 이런 거를 이제 최초 실행을 시킨 상태 이후에서 제가 한 번 더 멀티태스킹으로 한번 봐볼게요. 넘버스로 갔다가 또 뭐 키노트로 갔다가, 그쵸, 프레젠테이션 생성, 뭐 사전 에세이, 사진 에세이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살짝 더디다는 느낌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와 이런 속도?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뭐 이 정도면 구동할 만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다시 아이무비로 갔다가 가라지밴드, 그리고 다시 페이지로 갔다가 뭐 이거 편집 좀 하다가, 자 뭐 이렇게 편집 좀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가라지밴드 가서 작업 좀 하다가 다시
키노트 가서 PPT 다시 만들고 PPT 만들다가 다시 작업할 게 있어서 페이지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나 기본적인 어떤 앱 구동들은 유연하게 됩니다. 램 3기가가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저도 이렇게 길게 한번 아이패드 7세대를 언박싱하면서 케이스도 보여드리고 또 요 애플 펜슬도 직접 써보고 좀 구동도 해보고 했는데요. 뭐 아이패드 7세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패드 7세대를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이제 요 7세대를 좀 더 딥하게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